네,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는 고수들은 지금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상의 1%는 지금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0시 남자 다시 복귀하셨네요. 네. 네. 어제 장이 너무 좋았는데 네네. 절친분께서 좀 잘 하고 가셨습니다. 예. 어제 저도 눈팅했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러더라고요. 번갈아서 나오면 소떡소떡이라고 김덕호 대표여가지고 소덕 죄송합니다. 네, 소떡에서 소를 맡고 있는 우리 왕자님. 자, 오늘 시장도 다행히 좀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좀 불안한 그런 기운이 감지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상승도 좀 즐겨봐도 괜찮은 구간인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요일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가 왜 강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거를 주목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 올라가니까 아우 좋다 앞으로도 좋겠지. 시장 빠지니까 이제부터 무너지나 이렇게 단순히 당일 시장만 보고 일희일비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맞아요. 기회를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제가 걱정스러운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아마 다음번에 또 폭락 나오면 아마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또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올라가겠네요. 아. 네, 이런 게 약간 시장을 학습시킨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예.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요. 빠지니까 이거 못 사겠다 이러다가 이제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사람 심리상 야 이번에는 사야지 딱 이런 순간이 찾아올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부터 빠지죠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어떤 포인트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렸는지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시면 좋은데 자 월요일 날 왜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제가 월요일 날도 말했지만 뭐 큰 악재 없어요. 막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요소는 나스닥 차트만 좀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제가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힘이 좋은 이유는 나스닥이 재미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스닥이 고점을 못 뚫고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었거든요. 자, 월요일 날 시장이 왜 빠졌을까? 월요일 날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나스닥 지수가 이 추세선 하단 부근에 위치한 상태로 금요일 날 종가를 마감했는데 월요일 날 선물 지수가 이 아래를 이탈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드디어 나스닥이 방향을 잡았나 보다. 아래로 방향을 잡은 거야.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월요일 날 사람들의 매도세가 쏟아졌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장 끝나고 보니까 갑자기 나스닥 지수가 저녁 6시부터인가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네. 또 기가 막히게 추세선 하단을 이탈 안 하고 지켜줬네. 그러니까 또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월요일 날 나스닥이 하단을 깰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매도세가 얹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화요일 날 눈 떠보니까 나스닥이 그 자리에 안 깬 거예요. 네. 그럼 어제 괜히 팔았네 하면서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어제 반등이 나온 거고. 자 그리고 또 지금 지수 위치 보면은 딱 추세선 하단 부근에 위치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위든 아래든 이제 나스닥이 방향성이 잡힐 거예요. 자 그럼 이 방향성이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 또 이란하고 미국하고 또 이제 대화로 잘 풀어낼 것이라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들이 주가 상방의 요인이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시장을 뺀다? 뭐 소프트웨어에 뭐 AI가 산업이 확장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안 좋아서 어제 뭐 미증시 기술주들이 빠졌습니다. 뭐 이런 걸로 시장을 밑을 깨봐야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런 이유로 깨는 건 사실 문제될 거 없고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진짜 본 게임이 그래서 내일 아침이거든요. 오늘 뭐 국내 증시 체스님 지금 오늘 시장 변동성 너무 큰데요. 오늘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오늘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내일 아침 눈 떴는데 이제 구글 실적 발표에 따라 구글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예요. 네. 지금 미증시가 왜 못 치고 가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기술주에 뭐 새로운 이슈 있어? 없어요. 뭐 다 정해진 이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려는 있죠. 뭔가 지금 막 반도체 가격들도 많이 올라가고 AI가 대박이라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앞다퉈서 막 데이터 센터도 짓고 막 설비 투자를 하는데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이 공급 물량 가격들이 막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HBM 반도체 하나 하려고 해도 이게 얼마야? 막 이게 비싼 돈을 주고 지금 어떻게든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싼 돈 줬는데 그만큼 돈 벌 수 있어? 약간 지금 시장은 이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이거 정말 대박인 거 알겠는데 그래서 너네들 지금 이거 대박 나겠다고 지금 이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돈 다 뽑아낼 수 있겠어? 못 뽑아낼 수도 있잖아. 하면서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가 실적을 지난 분기 실적을 했는데 네. 영 실망스러워. 오라클에 대한 투자도 애매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미증시가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AI 소프트웨어 정말 돈 벌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투자한 것보다 더 벌 수 있는가? 이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그것만 집중하니까 다른 기업들 실적 잘 나왔다. 그래도 뭐 너네들한테는 관심 없어. 니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AI 소프트웨어
그를 다루는 기업들의 실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처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딱 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너가 이제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겠냐고 딱 깠는데 실적은 좋기는 한데 클라우드 AI 부분이 뭔가 좀 시원찮네. 이것 봐. 역시 AI 소프트웨어 투자한 거 대비 돈 못 벌겠다라는 불안감이 가졌고 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쪽은 깠는데 잘 나왔어요. 이쪽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미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건 내일 나오는 구글입니다. 자, 그럼 결국 제미나이가 사실 지난 분기에 되게 대박이 났기 때문에 아마 실적 잘 나올 거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고 앞으로도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미증시가 상승할 이유가 생깁니다. AI 소프트웨어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 치고 올라가면 당연히 국내 증시도 훈풍이 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일 구글이 시장 기대보다 낮은 성적표를 제출하고 앞으로 돈을 더 이만큼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이것보단 좀 덜 벌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던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불안이 확신이 되겠죠. AI 소프트웨어 이거 지금 돈은 될지 몰라도 이 투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너무 투자 비용 많이 들어간다라는 시장에 불신이 생기면서 아래로 내리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과연 국내 증시가 싱글벙글 지금처럼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흐름 상당히 좋아요. 상승 추세까지 잘 지켜내고 있고 과열 지지선 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증시가 문제가 아니라 내일 아침에 구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게 안전하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 고점 더 치고 올라갈 거고 네. 구글이 위태롭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코스피는 적게는 다시 한 번 더 5,000선 확인할 수 있고요. 많게는 4,700선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내일 아침이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시장 분위기 좋다고 막 니나뇨하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내일 눈 떴는데 구글이 안 좋아. 그러면 그땐 과감하게 덜어낼 각오를 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일 것까지 확실하게 봐서 불안 요소 다 해소하고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관망하시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리고 밀렸을 때는 이런 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걸 미리 생각하고 만약에 안 밀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하고 매매를 해야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지금 시장에 취해서 매매를 하면 나중에 하락했을 때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돈도 없고 막 그러다가 계좌 꼬이는 거니까 이런 포인트들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시장이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만큼 좀 길게 투자 전략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내일 구글의 실적까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시장에서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탑10 종목들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1위에 현대차 올라와 있고요. 2위 하이브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연초부터 좀 호실적을 냈다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하이브리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역대 동월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장 3% 이상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원전주도 강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주 이틀 연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민간 원자력 협력 강화 방침이 확인이 되면서 두비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위에 올라와 있는 한전기술도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체코 신규 원전 신규 수주 확정 그리고 원전 설계사업 확대 같은 기대감 더해서 14% 넘는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오늘장 한원시스템도 8% 급등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들 나와주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상승과 함께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고 HD 현대건설기계는 어제 상한가 이후에 6%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오늘 LG 이노텍을 가져와 주셨는데 많이 밀렸었는데 이틀 연속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짚어주셨던 삼성전기랑 좀 짝꿍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죠? 그렇죠. 근데 이름이 앞에가 LG가 붙은 게 다소 네. 좀 아쉬울 뿐. 왜요? 약간 삼성 붙은 이들은 어떻게든 잘 가는데 아. 약간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네. LG 붙은 이들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올라가도 힘들게 그러니까요. 올라가지? 약간 LG전자도 이런 그렇고. 느낌이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LG라는 이름 붙은 종목을 안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LG 이노텍을 미워할 수 없는 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장비, 카메라 모듈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에 좀 이렇게 눌리고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네. 결국 지난 분기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뭐 사실 올해부터 이제 기판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실적 성장 다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올해 제가 LG 이노텍을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게 말하고 많이 매매도 하기도 했죠, 같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 카메라 모듈 쪽에 저는 좀 요새 좀 꽂혀 있거든요.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사업, AI와 피지컬 AI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들 보면은 결국 피지컬 AI라는 게 AI
AI라는 소프트웨어를 입력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뜻하는데 네. 결국 그거 로봇이 대표적이고 그러면서 당연히 자율주행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스마트 글라스거든요. 스마트 글라스 이제 더 이상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서 뭔가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식으로 AI가 접목될 수 있는 하드웨어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 눈이거든요. 로봇도 사물을 인식해야 되는 거고 거리감도 알아야 될 거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카메라 모듈들이 들어갑니다. 네. 거기다가 아까 말한 스마트 글라스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VR 기기라던가 XR 기기들 이 공간을 탐색하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 활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판 사업도 하는 만큼 카메라 모듈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LG 이노텍 좀 눌리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이게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LG 이노텍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하향했거든요. 월봉 차트 보면은 진짜 토 나올 정도로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네요. 계속 밀렸죠. 네. 자,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추세선 상단 뚫었죠. 네. 그렇다는 소리는 얘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게 될지, 어떤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게 될지 한 단계에서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는 점과 성장성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박스권 아니면 상승 추세잖아요. 그러면은 박스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박스권 매매로 발라 먹으면 되는 거고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빠진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종목이 이탈하면은 좀 아쉽다라고 하는 자리는 한 22만 5천 원? 그 정도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은 과거 하락 추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 위치 정도만 좀 지켜줘도 괜찮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25만 원 위로 올라간다? 그렇다는 소리는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 25만 원 위 안착 이거 여부만 확인하셔서 25만 원 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혹은 28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노텍은 뭐 로봇 쪽 관련해서도 좀 성장성도 있고요. 좀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조정 주는 시기에는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도 알아보셔야겠죠. 순매도 12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카카오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카카오 최근에 좀 계속해서 주가가 부진하죠. 오늘도 약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세아 베스틸 지주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몇 달간 주가 우상향을 했던 종목이죠. 오늘도 3% 이상 상승해주면서 최고가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있는 종목이죠. 세아 베스틸 지주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원전주로 묶이고 있는 대우건설도 오늘장 9% 내외의 초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5위에 올라와 있는 에코프로 최고치 돌파했죠. 5%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6위에 있는 전진건설로봇 소 대표님의 공략주였죠. 어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재건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 연출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약세 보여지고 있고 전력설비주도 오늘장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3%대 상승이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삼성 SDI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의 공략주였습니다. 이미 또 수익을 많이 내줬었는데 오늘도 좀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얘기가 너무 긴데 네. 최대한 좀 랩을 해보면서 좀 네.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아까 앞부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구글 실적 잘 나오면 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 오늘 보면 원전 잘 가고 전력 설비 잘 가고 ESS 쪽 잘 가고 SFC까지도 잘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유가 뭘까요?라고 물어보면 네.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다들 뭐 그때 미국하고 뭐 고위급 뭐 한다던데요. 뭐 요 뉴스 때문에 네. 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마 대부분 다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글 지금 미증 씨가 눌렸던 가장 큰 이유가 아까 AI 산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안감 저글론이나, 때문이었거든요. 네. 이 소프트웨어가 진짜 돈 벌 수 있는 거 맞아? 데이터 센터 여기다 투자해도 되는 거 맞아? 이런 생각들이었는데 네. 만약에 구글 실적이 잘 나오면 거기에 대한 우려가 줄겠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데이터 센터 여기 돈 많이 들어가도 괜찮겠다. 그러면 최근에 눌렸던 미국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는 오라클. 또 이것도 AI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업이니까 네. 데이터 센터 쪽 그럼 오라클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오라클이 상승한다라는 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시장 투자자들의 이제 데이터 센터가 돈 먹는 기계긴 하긴 하지만 네. 여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럼 오라클이 반등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력이 커지죠. 네. 그럼 데이터 센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게 뭘까요? ESS? ESS, 네. 전력 설비, 원전, SFC예요.
자, 오늘 올라가는 거랑 같죠. 네. 그러니까 내일 구글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봐야 되는 예. 거예요. 그냥 지금 오늘 올라간다고 미국하고 고위급 해당됐대. 뭐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이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투자를 하고 이게 여기에 돈을 많이 넣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까지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구글에 대해서 오늘 실적 발표가 잘 나왔다? 네. 그럼 주목해야 될 게 오라클 주가 급등할 수 있겠구나. 이제 오라클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네.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랑 파생될 수 있는 종목군들 섹터들 중에 안 올라간 거 이거 찾아봐야겠다. 이거를 미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ESS, LG엔솔, 삼성 SDI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구글 실적 잘 나오면 사실 구글하고 얘네들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얘네들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다시 부각받을 수 있고 데이터 센터가 부각되면 다시 한 번 더 ESS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으니까 삼성 SDI랑 LG엔솔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 혼조세에서도 잘 버티거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얘는 어차피 더 가요. 그러니까 살 때 제가 그때도 삼성전자 그냥 물려요. 막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추세 자체는 이런 느낌으로 주봉상 추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린다라고 했을 때 추세선 하단 라인인 33만 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밀릴까 봐 무서워가 아니라 밀리면 거기서 더 산다 생각하고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 종목 주봉상 480선 위에 안착했어요. 하지만 한 주 정도는 더 보는 게 좋다라고 했죠.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기점으로 이 480선 위 38만 5천 원 정도 주가 형성해 준다라고 한다면 46만 원, 45만 원까지도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 SDI는 항상 여러분들이 좀 일부라도 매매해 놓고 밀리면 좀 더 사고 이런 느낌으로 매매하시는 게 올 상반기 투자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 SDI는 소재민 대표님의 공략주였었습니다. 또 수익을 많이 내줬었는데 이제 상단을 조금 돌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상에서 삼성 SDI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요, 주간 매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들이 5거래일 동안 사고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1위에 삼양식품 올라와 있고요. 현대차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LNF와 셀트리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삼양식품 오늘장 주가는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내에서 최초의 공식 유통사로 현지 리테일 유통사를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수익성도 개선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적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대 금융지주로 좀 꼽히고 있죠. 주가도 함께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가파른 상승세 덕분이다라고 합니다. 1년 전 대비해서 주가는 최소 50% 이상 뛰어 올랐다고 하죠. 올해는 KB금융이 상대적으로 빠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오늘 2차 전지 좀 분위기가 괜찮죠. LNF도 실적 개선 강도가 강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좀 주목을 해주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매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올해도 전력기기는 성장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걸로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12월 셀트리온까지 저희가 짚어드렸던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3위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AI 관련 기대감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슈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재료 자체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빠졌을 때는 오히려 좀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슈들을 많이 안 얘기하잖아요. 네. 막 스테이블 코인 어떤 이슈가 있고 정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냐면 이미 나온 이슈니까. 이미 나온 얘기도 한데 이 종목을 있잖아요. 좋게 포장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좋게 그러네요. 포장할 수 있거든요. 예. 나쁘게 까내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그것도 없이 한도 나쁘게 끝도 말할 없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예를 들어 좋은 이슈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그냥 그것만 판단의 근거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보라는 말에서 제가 시장을 녹여서 말을 하거나 이 종목의 네. 차트를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샀는데 떨어지면 안 불안해요? 중장기 좋다고 해도 불안하죠. 엄청 불안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계속 주식이라는 특성상 쳐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얘를 정말 길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네. 얘가 어디까지 빠졌다 갈 수 있을지, 그랬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면서 매매를 하면 훨씬 더 기간 수익도 많이 쌓이고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투자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슈보다는 흐름이라던가 차트를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알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이런 이슈들 갖고 얘기를 하지만 또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네이버랑 지금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이게 뭐지? 이게 쉽게 말해서 가상 공간 안에서 약간 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가상 공간 안에서 약간 그 3D로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도시 같은 걸. 그래서 약간 실제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지 않고도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가 이런 기술이 약간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탑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네이버가 탑급인가라고 생각하면 네이버 이거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뭐 있는 기업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네이버 지도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면 3D 뷰부터 시작해갖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아서 사우디랑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도 있고 AI에 관련된 이슈도 존재하는 거예요. 게다가 뭐 실적도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좋게 말하면 와 네이버 진짜 좋다 빨리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건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느낌의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요런 느낌으로 지금 추세선 하단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사실 현 구간이 일전에 위에서 파신 분들은 다시 잡아도 되는 구간이에요. 그럼 지금 다시 잡으면은 어디서 팔아야 될까요? 다음번 추세선 상단 라인인 29만 5천 원. 여기 오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길게 끌고 가는 거지 그냥 이슈만 보고 좋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를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할 때 제가 네이버는 너무 쉬운 종목이다. 얘는 그냥 주봉상 박스권이다. 그냥 요거 보면서 박스권 상단 뚫으면 위로 많이 간다. 근데 박스권 상단 못 뚫으면 박스권 하단 찍고 다시 오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네이버를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지금 저점까지 같이 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는 여기서 밀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요 지지선으로 봐야 될 라인이 25만 원 라인이에요. 요 25만 원, 요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 반등한다, 그리고 여기 뚫으면 이제 위로 쏩니다. 네. 요거 생각하시면서 이거 캡처해 놓고 요런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네이버 접근하셔야지 그냥 이슈 보고 그냥 냅다 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상승 추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세선 하단 부근에 있기 때문에 좀 공략이 유효한 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상단 돌파할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오거래 순매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매도 종목들 보시면요. 네. 오늘도 주간 매도 종목들에는 대부분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리가캠바이오, 에이빌바이오, 메지온, 알테오젠까지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머크와 체결한 수출 기술에서 총 매출의 2%를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공개되면서 최근에 좀 출렁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국 바이오텍들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는 조금 주춤해주고 있고요. 한화비전도 최근 주가를 우상향해주는 종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하이브 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 올라와 있는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최대 자회사 SK 하이닉스의 HBM 수혜를 누리고 있는 종목이죠. SK 하이닉스와 주가 커플링 되고 있고요. 오늘장은 약간 SK 하이닉스와 함께 약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 7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사실 뭐 빠져도 불안하지 않은 종목이다 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좀 추세가 괜찮다가 오늘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기는 오늘이 타이밍이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조금 더 기다리면 좋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조정을. 삼성전기를 사실 근데 지금 물려도 돼요. 물리고 밀리면 더 사면 되죠. 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도 되는데 제가 왜 삼성전기를 가지고 왔냐면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끌고 가더라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안 쉬고 그냥 냅다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쵸. 중간중간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조정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얘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전 가치 투자할 거예요. 장기 투자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량 가지고는 좀 사고팔고를 병행하시면 훨씬 더 평단 관리라던가 기간 수익이라던가 약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포인트 체크해 드리려고 했는데 자 보시면 삼성전기는 그냥 얘도 지금 여러분들이 캡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의 추세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가 지금 이런 느낌의 추세로 움직이는구나라고 알았으면 어제 추세선 상단 부근이었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따라잡아야 될까요? 얘가 더 가긴 하겠죠. 근데 여기선 따라잡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8짜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오늘 살짝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얘가 예를 들어 쪼로록 밀려가지고 한 28만 원, 28만 5천 원까지 밀렸어요. 그럼 여기서는 추세선 하단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선 사야죠. 그래서 일정 수량 가지고는 추세선 상단 팔고 팔았던 수량 하단 만나면 다시 사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 훨씬 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런 추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선 중단에 선 그어놓고 아래로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사실 밀린다고 해도 크게 걱정 안 되고 삼성전기는 그런 종목이라서 지금 이 추세대로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10% 수익 볼 거 15% 수익 보고요. 20% 수익 볼 거 30% 수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캡처해 두셔서 이거 활용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승 추세로 좀 확연하게 우상향 중이긴 하지만 그 추세선 상단에 좀 와 있기 때문에 약간 유의해서 지켜보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기까지 저희가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표님의 탑픽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대표님의 종목들이 좀 너무 좋아요. 지금 순항해주고 있고요. SG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상한가를 어제 기록을 했었거든요. 와, 이 종목들은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이제 관심이 없죠. 아, 저는 그래요? 말했지만 올라가는 종목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모멘텀이 너무 좋아서 좀 더 가지 않을까요? 더 가도 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 말하는 게 있거든요.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고 그게 예. 올라갔어요. 그럼 그게 더 갈 것 같아. 하고 더 갈 것 같아서 샀어요. 네. 근데 진짜 더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순간에 자신한테는 득일 수 있겠죠. 예. 수익으로. 근데 본인 주식 인생은 독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감 가지고 따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갈 거,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산 거 아니면 내 종목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 보면 다 좀 특이한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SG 전진건설 이때도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 이거 어차피 나온다 하면서 막 말해줬는데 한 일주일 걸렸나요? 나오는 데까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올라갔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목표가는 상한가가 아니었어요. 네. 전 그 아래를 그쵸. 단기 목표가로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 수익은 거기까지예요. 제가 뭐 상한가 드렸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네. 제가 목표가 거기 잡아줬는데 거기 뚫고 올라갔어요. 그럼 그 위로 분할 매도 하신 분들은 뭐 더 많이 먹었을 거고 딱 그 자리에서 팔았으면 아 좀 아쉽다라고 느끼겠지만 네. 수익은 수익이죠. 뭐 그렇게 약간 기간 수익 쌓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여유롭게 주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뉴스 있으니까 더 가지 않을까요? 글쎄요. 더 가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예. 미리 잡은 거 아니면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탑픽주는 지금 뭔가 이상해요. 제가 갖고 왔는데 왜요? 제가 아침에 일찍 목표가랑 이런 걸 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 목표가를 이미 찍었는데 어머. 이거 그럼 목표가를 좀 올릴게요. 어우. 자, 오늘 종목은 두산피오셀이라는 네. 종목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나 앞부분에 다 설명을 했어요. 구글 실적이 잘 나왔을 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고 네. 데이터 센터에 관심이 커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에서 파생될 수 있는 ESS, 원전 이런 애들, 전력 설비 이런 애들 올라갈 수 있는데 SOFC라는 두산피오셀 같은 경우는 SOFC라고 약간 분산 전원 시스템을 말하지만 그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하거든요. SOFC가.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수소예요. 그래서 현 정권이 결국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원전도 이제 원전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전과 재생 에너지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게 수소 에너지란 말이에요. 원전을 통해서 만드는 수소. 그렇다라고 했을 때 수소 에너지가 되게 시장에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올 상반기, 하반기에 가능하기 때문에 두산피오셀이 또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종목 사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원래 36,000원을 단기 목표가로 잡아주고 38,000원 그리고 42,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렸는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33,000원 정도까지도 하락을 염두하셔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하면 시장 빠지면 뭐 얘도 같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33,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 염두하면서 분할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은 4만 원으로 올릴게요. 그럼 4만 원 올고 2차 목표가는 여기 갭자리인 42,000원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이것도 쉽게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피오셀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목표가를 돌파한 만큼 4만 원으로 올려잡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9,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픽까지 들어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들의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이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어디로 갈까요? 더 자세한 얘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네. 여기 오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수익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어차피 수익은 당연하게 드리는 네, 거라서 제가 대신 해드리고 있죠. 사실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뉴스 뜨니까 좋다 하니까 따라 사는 거 이런 매매 한계 진짜 명확하거든요. 잘 된 땐 잘 돼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무너지면 너무 크게 무너져요. 투자 습관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다 바로 잡아 드릴 테니까 정말 제대로 주식을 해보고 싶다. 정말 색다른 시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받아 가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최근 좀 상승해 주는 만큼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전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래 QR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